요즘에 보면은 집들이 다 되게 비슷해요. 어떤 면에서? 특히 색이 과감한 색을 쓰면은 안 되나요? 큰일 나요. 몰딩 쓰면 죽나요? 색 쓰면 죽나요? 이탕 약간 그런 비슷해. 그런 의미면 또 맞는 말 같아요. 그게 요즘 인테리어가 좀 많이 상향 평준화 되면서 이게 답인 양 많이 스타일이 비슷하죠. 우리나라가 워낙 그런 또 유행에 민감하기도 하고, 그래서 보면은 그런 미니멀하고 깔끔한 그런 라인 잡히고 각 잡힌 집에서 뭐 화이트 아니면 그레이 뭐 아니면 우드 요 정도에서 다 돌렸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.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. 색을 두려워해서 그래요. 우리가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 색 잘 못 써요. 왜? 틀릴까봐, 나만 이상할까봐. 일례로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90%가 우리나라 자동차는 흰색, 검정색, 회색이에요. 요즘 쥐색도 많이 있는데, 그러니까 원색적인 컬러의 자동차가 잘 없잖아요. 그 이유인즉슨 질릴까봐, 내지는 나만 튀면 어떡하지? 그 자신이 없는 거죠. 근데 색을 잘 쓴다는 거는 막 되게 감각적이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한 대로, 내가 계획한 대로 그거를 잘 선택하는 것. 전 이게 색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 단순한 것도 우리가 좀 어려워하죠. 색을 쓴다는 건 결국 선택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아닐까봐 이 두려움이 가장 큰 거고,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상해지거나 나빠지기 싫어서 안전빵인 무채색을 선택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, 문화적인 문제도 있죠. 우리나라 아파트는 집이자 약간 현물거래의 대상이기도 해요. 시세 차익을 노려서 또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 집을 인테리어 할 때도 나중에 팔 때를 같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.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서 색을 쓰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고요. 시장의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. 요즘은 물론 많이 좋아졌어요. 인테리어 자재들 제조하는 회사들에서 되게 다양한 컬러나 다양한 텍스처나 뭐 이런 자재들이 나오긴 하는데, 그래도 아직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관점에서 아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, 그렇게 보면 맞아요. 진짜 놀라울 정도로 다 비슷비슷해요. 뭐 요즘 플랫폼들 많이 있잖아요. 이제 뭐 인테리어 뭐 중개해주고 연결해주고 또 이렇게 좋은 인테리어 보여주는 플랫폼들 많은데, 그런데 보면은 사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다 다르지만은 이제 그냥 대충 그냥 마우스 스크롤하면서 봤을 때는 다 어떤 형태적인 것도 비슷비슷한 느낌이고, 몇 가지 안에서 조합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좀 현실인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우리가 지금 쓰는 무채색 베이스의 뭐 우드 컬러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. 중요한 건 그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. 정말 화이트만 써가지고 인테리어를 해도 그 의도가 있다면 괜찮은 거고,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의도를 갖고 해야 되지, 실패할 확률이 적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면은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깔에 대해서도 종종 얘기를 하곤 하는데, 뭐 많으면 4가지 색 안에서 끝내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, 얼마나 조화롭게 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. 가장 쉬운 방법으로 톤온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, 사실은 2가지가 됐던 3가지가 됐던 4가지가 됐던 이 조화를 이루는 거, 그리고 내가 의도한 그 목표를 이루는 거, 그걸 설계에 담는 거,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런 사진들 보시면은 이것도 보면 크게 봤을 때는 3가지 톤 안에서 다 끝났어요. 하얀색 베이스에 우드톤 있죠? 그 다음에 올리브 색깔이 하나 있잖아요, 의자가. 우리나라에서 사실 보기 어려운 느낌이에요, 이거는. 이런 색을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려워요, 사람들한테는. 그래서 좀 무난하게 가다 보면은 여기서 올리브 빼고 뒤에 그린 빼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화이트와 우드가 남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좀 식상해지고 그게 비슷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, 너무 조화롭고 안정적이잖아요. 이렇게 몇 가지의 색 안에서 좀 내가 의도한 바 명확한 게 드러난다면은, 그게 조화롭다면은 오히려 더 공간이 풍성해지고, 그런 올리브 체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되게 마치 감정이 풍부한 것처럼 공간 자체도 풍성해져요.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예요. 이것도 보면은 화이트 베이스의 그 파스텔 톤을 중심으로 컬러가 구성이 되어 있죠. 약간 올리브 계열의 색깔과 그 다음에 약간 오렌지 계열의 색깔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저는 이게 오히려 그냥 화이트 내지는 우드 썼을 때보다도 더 고급스럽고 차분한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. 색을 쓰면 나중에 질리지 않을까? 근데 이 사진을 보세요. 이게 나중에 질릴지. 이게 질리면 우드 써도 질리고요, 어떤 색을 써도 질립니다. 근데 이렇게 조화롭게 그 조화가 고급스럽게 이루어져 있을 때는 이거는 뭐 오래 사용하더라도 정말 질리지 않고 의도된 대로 정말 예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. 그래서 이 두 집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뭐 2-3가지 내지는 3-4가지 톤이면 충분합니다. 자, 이 사진만 보더라도 화이트에 그리고 파스텔 계열의 뭐 올리브와 오렌지, 우드,
그 다음에 쇼파가 약간 베이지빛 나는 게 하나 있죠. 이렇게 치면 5가지 색인데 이걸 더 톤온톤으로 묶으면은 색깔이 좀 줄어들어요. 이 베이지빛과 오렌지, 그 다음에 우드 계열 또 하나로 볼 수가 있거든요. 이거를 되게 똑똑하게 영리하게 설계를 해야 돼요. 색깔이라는 거는 감각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은 색깔은 의도되고 기획되는 게 더 크다,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색은 조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딱 단순하게 이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싶다? 거기에다 보라색을 쓸 수는 없잖아요. 물론 보라색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가 편안하고 싶다 했을 때는 조금 더 따뜻한 색깔들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. 그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골라보시면 돼요. 딱 마음에 드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. 그런 식으로 그냥 쉽게 가시면 되는데 그 색깔을 고르고도 이게 틀리면 어쩌지? 이런 고민 계속 하게 돼요. 근데 그러지 말고 내 감정에 충실해라. 이거는 사실 취향 이전의 얘기예요. 취향보다도 더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,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, 꼭 이렇게 시설적인 게 좀 부담스럽다면은 다음 사진과 같은 경우 뭐 가구로 색을 줄 수도 있어요. 이거 보시면은 버건디 계열의 색깔의 소파 되게 인상적이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톤온톤이에요. 뭐냐면은 이 화이트도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되게 웜한 화이트잖아요. 베이지빛이 오히려 나는 화이트에다가 따뜻한 그런 웜한 컬러의 연장선인 우드, 그 다음에 그 같은 따뜻한 계열인 레드.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지 않게 되는 거죠. 이런 식의 좀 과감한 시도를 해놓은 것도 좀 충분한 방법이다. 정말 막말로 정말 사가지고 한 뭐 6개월, 1년, 뭐 1년 반, 2년 썼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그럼 이거는 쇼파를 교체할 수 있잖아요. 당근하고 딴 걸 산다던가.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적은 이런 가구의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사진도 보면은 그런 웜한 계열의 컬러들이 되게 많아요. 다양한 것 같지만 보시면 소파 뒤에 렉도 노란색이고 요 앞에 보이는 테이블도 약간 겨자빛이 들어간 노란색이긴 한데 어쨌든 옐로우 베이스고, 또 창가 쪽에 데이베드만 보더라도 이것도 약간 겨자색 같은 컬러죠.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좀 구성을 해가지고 시도를 한다면은 뭐 이렇게 컬러풀하더라도 전혀 이색적 보이고 뭐 튀어 보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예요. 정말 전형적인 우리의 거실 구성인데 회색 소파를 놓더라도 정말 과감하게 저렇게 오렌지빛이 나는 저런 컬러의 장을 놓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잖아요. 근데 공간을 확 살려주잖아요. 저런 느낌들이.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게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방법이고,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예요. 이 정도의 아이템을 통해서 한번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, 정말 이런 방법을 써보면 돼요. 색을 쓰는 거는 철저히 계산된 설계이고 조율이고 태도다.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지 딱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. 조금 더 다양한 컬러에 대한 레퍼런스도 찾아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, 그럼 뭐 팬톤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컬러 칩들 되게 많거든요.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자료를 수집하셔도 되고,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어려울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제조사 샘플들도 요즘 이제 신청하면 많이 주잖아요. 그래서 색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. 더 무서운 거는 색을 쓰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해지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보통 디자이너가 색 골라주지 않나요? 이제 보통 디자이너가 색을 골라주는데, 디자이너가 골라주는 색깔과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색깔과는 좀 방향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건 준비를 해야죠.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네. 자기는 핫핑크가 너무 좋다고 이래요. 저도 핑크 좋아합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어요? 그럼요. 핑크는 남자의 색이죠. 핑크 소파를 놓는 게 약간 로망 중에 하나예요. 알겠습니다. 그런 과감함을 즐길 줄 아는 분들하고 작업을 하는 게 또 저의 소박한 소원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점차적으로 계속 인테리어가 발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정말 뭐 핀트레스트나 이제 해외 뭐 레퍼런스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것들, 우리나라도 그런 완성도 높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. 색 쓰는 거 쉬워요. 똑똑하게 기획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색을 쓰는 걸 무서워하지 마시고,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고 이러한 접근으로 한번 다양한 구상도 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또 다음에 알차고 재미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